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장입니다. 저희가 줌으로 회의나 수업을 할 때 이 화면 공유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참가자들한테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하거나 혹은 별표시를 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들을 드실 건데요. 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릴 때 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사야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림 그릴 때 좋은데요. 컴퓨터에서 연결할 때는 그래픽을 그리는 도구인 타블렛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자, 그럼 타블렛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3년 전에 사가지고 묵혀놨던 타블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XPPN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블렛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타 G96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요런 젠더가 있어가지고요. 이 젠더를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화면 공유하면서 여기다 메모를 하게 되면 그대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펜 같은 게 없는 분들은 이런 태블릿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태블릿을 연결해서 줌 화면 공유하면서 글씨를 써보는 걸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게 화면 공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화면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메모나 필기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만만한 게 화이트보드입니다. 화이트보드를 눌러서 공유를 딱 눌러보시면, 자, 이곳에다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 아무래도 마우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블릿으로 한번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타블릿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모서리가 이 모니터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쭉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그림을 그리면 이 사각형 안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바닥에 대지 않으면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용으로 써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쓰게 되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괜찮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진 않네요. 메뉴를 살펴보면 이 그리기도 있고요. 여기 있는 굵기 같은 것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네, 스탬프 같은 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콕콕콕 찍을 수도 있고요. 저 화이트보드 같은 여기다가 뭐 글씨를 쓰거나 글씨, 그 다음에 뭐 그림, 별표 이런 것들을 쓸 때 아무래도 그 마우스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릴 때 화면 공유해서 그림을 그릴 때 마우스보다는 타블릿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아마 이 화면 공유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참가자들도 이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메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호스트만 작성하겠다라고 하면요, 참가자들이 주석 작성을 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마우스를 위쪽에 올려보시면 여기 더보기가 보이고요, 여기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라고 표시를 하면 참가자들은 여기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안함이라고 껴주시고요. 혹시 나는 참가자들한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너무 막 누가 쓴지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 표기할 때 그 옆에 이름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주석 표기시 이름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참가자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번엔 저희 파워포인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공유하기를 딱 누르면요,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파일들을 공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업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할 때 태블릿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위에 올려보시면 주석 작성이 보입니다. 주석 작성 누르면 아까 저희가 봤던 여러가지 그림이나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석 작성은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모든 드로잉 지우기, 그리고 이 주석 작성도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파워포인트를 열면 파워포인트는 그 자체에 그리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슬라이드 쇼를 띄워놓고 그리기도 가능하지만 슬라이드 쇼를 띄우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렇게 열어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삽입 옆에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로 그리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펜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펜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두께 조절하고 색상을 한번 딱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요, 여기다가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가 오늘 수업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
아필이죠 참. 네, 1번, 2번, 3번.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픽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 그리면 얇은 글이 나오고, 좀 두껍게 하면 두꺼운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줌 안에 있는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데 와서 태블릿을 가지고 이용하면 더 섬세하게 뭔가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 밖에 하면 다른 것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연필심도 있습니다. 연필. 네, 이런 연필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요. 형광펜. 네, 이런 효과들도 이 공간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요,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슬라이드 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포인트 옵션에 펜이 있습니다.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하다, 혹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혹은 얘의 상관관계는 이렇다, 혹은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다가 메모 같은 거를 저희가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슬라이드 쇼에서 마찬가지로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음 장으로 슬라이드를 해볼 건데, 이렇게 마우스 휠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휠을 딱 내리면, 네, 지금 앞에 있었던 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줌에서는 화면 공유할 때 주석을 사용하게 되면 주석이 흔적이 계속 남습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펜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의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치 제한에 대한 부분들, 경쟁 전략, 흐름, 그 다음에 전달, 조직, 표적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화면을 보면서 진행할 수가 있죠. 줌을 사용하는 분 중에 영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공식 같은 거, 메모 같은 걸 많이 쓰게. 네, 요거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공식을 풀어갈 때 타블렛을 이용하면 그런 작업들을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펜을 누르고요, 펜 아래를 누르면 밑에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를 만들고 여기다가 미션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효과가 들어있는 기능이라서 디자인이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뭔가 그림들이나 표현할 때 줌 안에 있는 주석 기능보다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그리기 기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타블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도구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화이트보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줌에 있는 화이트보드,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오는 작업들을 모아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 계정만 있으면 전부 사용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10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이렇게 실행했고 로그인까지 했는데요, 요거를 제가 줌에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를 누르고 공유를 누르면 여기가 화이트보드 공간입니다. 줌에 있는 화이트보드랑 좀 다르죠?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밑에 있는 펜 모양들, 네, 그리고 여러가지 이미지나 글자까지 갖고 올 수 있고 포스트잇 같은 것도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입체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을 하나 들고 여기서 오늘 미션, 네, 글자도 되게 이쁘죠? 다른 거 해볼까요? 1번, 2번, 3번. 오, 네,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펜에 붙어있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XP 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통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디폴트 값인데요, 이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지우개로 바꾸겠습니다. 지우개. 왜냐면 하다가 지우개 눌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르면 지우개가 되는 방식이에요. 자, 확인을 누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글을 저희가 씁니다. 쓰다가 엄지손가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클릭 지우면 지우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수월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를 이렇게 두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내리면 각도를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누르면 딱 없어지고요. 선을 그리기가 좀 편하고요. 여기 붙어있는 글자를 입력하거나 메모를 입력하거나 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는 이 빙에서 바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검색을 해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한번 클릭을 해두면 플러스를 누르면 이미지가 하나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내가 컴퓨터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데 갖고 오면 여기다가 우리가 내용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를 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이트보드가 규격이 제한이 돼 있죠. 그럼 다 쓰고 지워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우스 휠을 내리면 이렇게 영역을 조금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공간에서 나머지 공간 해볼까요? 나머지 공간에서 색깔을 좀 바꾸고 여기다가 해서 중요점, 시사점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갈 때 큰 화면이 있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큰 화면이 있으니까. 이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메모나 목록, 서식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서식 같은 걸 누르셔서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누른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우리가 타이핑을 하거나 그 옆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화이트보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 자체에서 여기서 메모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같은 펜이 있는 걸 쓰시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면 좋겠지만 펜이 없는 분들은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버전만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자체에 이렇게 안드로이드용 젠더가 있어요. C타입인데 C타입을 딱 꽂고 요거를 스마트폰 자체에다 바로 연결할 겁니다.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하면 따로 별도의 어플이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눌러서 화이트보드에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불러오는데 저는 문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누르고 여기 있는 문서들 중에서 하나를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딱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파일들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곳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셔야지만 저희가 여기다 메모를 할 수가 있죠. 손으로 전부 그릴 수가 있는데 글자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태블릿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태블릿 글을 써보면 어디에 글을 쓰는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태블릿에다가 펜을 갖다 대면 화면 위에 조그마한 점이 뜨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게 지금 펜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 점을 보시면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겠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서 저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확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다시 펜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별표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줌으로 수업할 때 타블렛을 가지고 응용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펜으로 수업을 하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편하고 상대방도 따라오기가 쉽고 줌으로 수업하실 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